법무부 장관을 약 한 달밖에 하지 못했던 조국이 주제넘게 책을 펴내고 뒤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가 이어지자 비판과 조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조국에게 공로상을 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엔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듯한 장면이 담겼는데 당시 택시는 정차 중이 아니라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무례하고 싸가지 없는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져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어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인에게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 출마를 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다만 윤 전 총장은 산길을 오르다 돌아갈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기 하루 전 다음날 조국 사태에 대해 송 대표가 사과한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예고해드리면서 만약 이날 송 대표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비록 상대 진영의 당대표이지만 그 다음날 뉴스에서 칭찬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송영길 대표의 사과 내용과 아직도 조국을 심하게 옹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싹 가셨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사과가 이루어진 직후 반쪽짜리 사과라는 냉혹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사과의 대상은 국민과 청년이었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는지에 대해선 자녀 입시 문제로만 국한지었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는 물타기성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실성이 결여된 그저 최근 회고록 출간으로 논란이 재현된 조국 사태가 내년 대선의 악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술수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고 당내 친문 진영에선 조 전 장관 문제가 사과할 일이냐는 입장을 고수해 당내 분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즉 어설픈 사과로 이쪽 저쪽에서 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조국 사태는 민주당의 흑역사이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조국의 자녀가 부모 찬스로 거짓 스펙을 쌓아 명문대학 대학원에 합격한 것은 청년과 부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었고 조국의 위선과 가식은 국민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완패는 국민이 조국 사태와 내로남불 행태의 회초리를 들었다는 평가가 많았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책을 출판하다니 염치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잘 알려진 대로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의 회고록은 초현실적 망상이고 조국 사태는 룰과 상식을 파괴해서 이 나라를 굉장히 후지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긴 내로남불이라는 좋지 않은 말을 전 세계에 알렸으니 나라를 굉장히 후지게 만들었다는 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사과와 나를 밟고 가라는 조국의 반응이 나온 이후 비판을 넘어 이들의 행태를 조롱하는 인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선 유창선 시사평론가의 페이스북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창선 평론가는 사랑하던 연인에게 헤어지자면서 말로는 이제 나를 잊으라 하고 계속 카톡 보내고 편지 보내면 잊을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적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사과한 것과 관련해 조국이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에 매진해달라고 하자 나온 반응인데요.
조국이 쉬지 않고 SNS 게재를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대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발간해 정치권 논란을 재점화시켜 놓고 자신을 잊어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자 이를 조롱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국이 진정 자신을 밟고 가라는 마음이면 본인이 스스로 누워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조국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 라고 전한 것을 조롱한 말입니다.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 밟고 가라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머리 가르마 쳐올리고 있으면 밟힐 때까지 맞서겠다는 당랑거철, 즉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의 만용일 뿐이다라고 썼습니다. 이 밖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조국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조국을 향해 본인과 가족 수사에는 사냥, 상처 운운하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다고 지적했는데요. 곽 의원은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수사 지시하도록 만든 조국 민정수석이라며 검찰의 본인과 부인 자녀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수사는 사냥이고 상처라고 지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이어 수사를 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분도 여럿 있다며 본인과 가족, 자녀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는 사냥당한 것이고 상처라고 한 반면 허위 사실로 김 전 차관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게 만들어 수사 대상이 된 상대방의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가라고 적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반성을 하며 살아도 모자랄 조국이 가면 갈수록 더 당당해지고 있어 논란입니다. 자신이 쓴 책에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조국은 영원히 침묵하란 말이냐라고 대응했습니다. 영원히 침묵하라는 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길 바라는 게 상식 있는 국민들과 또 정경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바람일 텐데 조국은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도 감방에 갇혀있고 부인도 감방에 갇혀있고 딸내미는 입학 취소 위기에 처하고 해서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부터도 온전한 정신상태는 아니었겠지만 말입니다. 조국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의 시간 발간 이후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꼬투리 잡기를 하기에 답한다며 자문자답 형식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조국은 조국의 일방적 주장을 왜 책으로 내느냐는 질문에 먼저 이 책은 주장 이전의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실제 있었던 일만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이어 2019년 하반기 이후 언론이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과 미확인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했기에 늦게나마 책으로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의 무차별적 보도에 자기 방어를 하려면 당연히 자기 주장을 펼쳤겠죠. 책을 안 읽어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국은 주장이기 전에 기록이라고 하시네요. 기록이기 전에 주장이겠죠. 조국은 언론 인터뷰, 강연, 저자 사인회 등 공개 행사를 일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라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소명하고 호소하는 것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에서 증인 거부를 밥 말아먹듯이 한 사람이 또 말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한다고 하시네요. 언론 인터뷰, 강연, 사인회 등 다 해도 됩니다. 안 말립니다. 그런데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강의는 제발 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조국이 개설한 강의에 수강 신청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같은 파렴치한 인간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대생들을 가르치는 건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제가 또 이런 말 했다고 조국이 모욕죄로 고소하진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해드린 바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국이 자꾸만 거론되면 될수록 야권에서는 땡큐입니다. 이를 의식해서 송영길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무릅쓰고 사과를 했지만 조국 논란을 매듭짓지는 못한 모양새이죠. 이런 가운데 추미애까지 불쑥 튀어나와 준다면 얼마나 땡큐일까요? 이런 가운데 내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담집이 조만간 출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담집을 낼 출판사가 조국 저서의 출판사와 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판계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인 조국의 시간을 펴낸 출판사에서 추 전 장관의 대담집도 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출간할 책은 사회자가 묻고 자신이 답하는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추 전 장관은 책을 통해 대권 의사를 분명히 밝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책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담집이 발간된다면 민주당이 현재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싸고 자중질환에 빠져든 것과 마찬가지로 내분에 휩싸일 거란 전망과 함께 대선 출마를 사실상 확정한 윤석열 전 총장이 또다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에 임명되기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어제 SBS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지 6개월여 만에 사의를 밝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30일이 돼서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 이 빼도 박도 못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는데도 이용구를 경찰에 소환하는데 왜 이리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이를 덮으려 했고 또 6개월 넘도록 법무부 차관 자리를 유지한 이용구의 후한무치 말고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경찰의 행태입니다. 문 정권의 비호 아래 막강한 수사권을 넘겨받고 국내 정보 권한마저 독점하게 된 경찰이 권력자의 범죄 혐의를 숨기고 국민을 속여온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제 SBS가 공개한 37초짜리 이 영상에는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또 욕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블랙박스 영상은 어제 SBS가 단독 보도한 영상입니다. 목적지에 다 왔다고 내릴 것을 권유하자 뒷자리에 타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느닷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여기 내리시면 돼요? 택시기사가 항의하자 이번에는 이용구가 다짜고짜 손을 뻗어 택시기사의 목을 조릅니다. 왜 욕을 하세요? 그거 다 찍혀요. 다 찍혀요, 이거.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용구는 다시 몸을 뒷자리로 옮깁니다. 이 좁은 택시 안에서의 폭언과 멱살잡이는 14초가량이나 이어졌고 이전 과정이 모두 이 블랙박스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다음 날 사설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복원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나흘 뒤 2차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 영상을 경찰에 보여줬지만 당시 수사관은 차가 멈춰 있네요. 못 본 거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가중처벌 대상인 운행 중 폭행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이 차관의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도 입건했습니다. 이 차관은 A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라며 합의금 1,0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요. 만약 A씨가 그 대가로 영상을 지웠다면 증거인멸의 공범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차관과 A씨는 합의한 뒤에도 수차례 통화했고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보여줄지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지금부터는 돌풍에서 논란으로 바뀌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와 관련한 뉴스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이준석을 둘러싼 여러 논란 중 가십거리에 불과한 것도 물론 있지만 절대 그냥 지나쳐선 안 될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준석을 비판하며 여러분께 강조해서 드렸던 말이 이준석은 물리적 나이로는 청년이지만 결코 신선하지도 순수하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선거 홍보 차원에서 젊은 청년 정치인이라는 것을 매일 강조하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배신의 산물인 김무성, 유승민과의 유착관계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준석을 앞세우고 뒤에서 조정하는 자가 김무성과 유승민이라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논란과 관련해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들이 발견됐고 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한 언론의 보도로 지난달 30일 이준석 후보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을 단독 보도한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주상복합 건물 앞에서 이준석과 김무성이 함께 대화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때는 이준석이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종합득표율 1위로 본선에 진출한 지 이틀 만이었고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회가 있는 일요일 오전 인적이 드문 시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을 알아본 시민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탈당파의 우두머리 격인 김무성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개입해 이준석을 밀고 있다는 사실 말고도 이준석의 대응 방식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회동 사실을 확인하는 기자에게 김 전 대표가 언제 한번 보자고 했는데 내가 서울 올라가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무슨 상의할 게 있나 해서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준석으로서는 김무성을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 자신의 강점인 참신함이 훼손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석의 거짓말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이준석 후보는 청년 당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안철수 대표를 향해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철수 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줘.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지만 다음날 이 후보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이준석을 둘러싼 논란은 이것 말고도 또 있죠. 본인만 부인하고 있을 뿐 거의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유승민과의 유착설인데 이 부분은 현재 당대표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도 주요 공격거리로 삼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이 유승민의 사무실을 이용해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냥 넘길 일이 아닌 중대한 문제라는 말이 당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었는데요. 김 의원은 이준석 후보는 유승민계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개인적 정치적 인연을 갖고 있고 이는 전당대회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음에도 그의 사무실을 이용해 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흠 의원은 이 후보는 그냥 필요 없어서 사무실을 안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말은 내 사무실과 같은 사무실이 있는데 왜 굳이 사무실을 둬야 하는가로 들린다며 유승민 전 의원도 대권 후보로서 전당대회 특정 후보에게 대선 캠프에 영향을 제공해 했다면 전당대회 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준석 후보는 지난 총선 전 모 언론에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하겠다는 말도 했다. 정권 교체의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출범할 새 지도부가 특정 대권 후보와의 밀착으로 야권 통합과 후보 단일화의 대의를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2일 오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석방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제발 잘 살게 해달라 전직 대통령을 사면시켜달라고 한다라며 정권 교체를 통해 서민들의 손을 잡고 장기간 구금돼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을 향한 행보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골목 상권을 찾았는데 그 모습이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영상은 아니었지만 여러 장의 사진으로 공개된 윤 전 총장의 모습은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위해 현장 학습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기성 언론이 아닌 타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 홍보에 나선 건 유권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어제였던 2일 장해찬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해찬 TV에 전날 윤 전 총장과 모종린 교수의 서울 연희동 회동에 동행한 사실을 밝히며 대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도시재생 업체 어반플레이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복합문화공간인 캐비넷 클럽을 찾았습니다. 장해찬 씨 설명에 따르면 윤 전 총장과 모종린 교수는 이날 4시간 가까이 골목 상권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장 씨는 이날 찍은 사진을 소개하며 윤 전 총장이 사람 만나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다양한 얘기를 듣기 좋아한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현직 야당 의원들과 접촉을 시작한 윤 전 총장이 온라인 홍보를 통해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셈인데,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윤 전 총장의 의중을 직접 전달할 통로가 없었는데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나라며 하나둘씩 돕는 실무자들이 늘어나는 듯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실무자들 중 장해찬 씨가 포함되지 않을까, 아니 이미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장해찬 씨도 영상 말미에 청년을 만나는 현장 행보에 가급적 종종 동행하며 윤 전 총장의 이야기가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해찬 씨는 종편 채널에서 활약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장 씨는 1988년생,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민음대 출신으로 2017년부터 방송에 출연해 시사평론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눈에 띄는 이력으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온라인 홍보를 보좌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이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3지대나 신당 창당은 현재 내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계획임은 명확히 확실히 한 것이죠. 다만 윤 전 총장은 현 상황을 산에 오르려 막 배낭을 맨 단계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일단 행선지를 정했지만 여건에 따라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어둔 셈인데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작전이 바탕에 깔려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은 2일 윤 전 총장은 정당을 기반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민의힘에 합류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행으로 방향을 잡은 데는 최근 국민의힘 변화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담겼습니다. 한 지인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대안으로 국민께 인식될 수 있을지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아직 의문을 품고 있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도 거기에 합류해 변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주변에 지금은 배낭에 준비물을 넣고 등산을 시작하려는 단계라며 산길을 오르는데 폭우가 쏟아져 길이 끊기면 다른 길로 가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탐탁치 않은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모두가 윤 전 총장 모시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윤 전 총장이 다른 길을 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자 홍준표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던 시절 최고위원이었던 류여의 수원대학교 겸임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류여의 TV 커뮤니티를 통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결국 검찰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는구나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류여의 교수는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결국 그 자리에 본인이 가는군요. 사과도 없이 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친박으로 평가받는 김재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반대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뺨을 맞더라도 설득을 해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치우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에 뛰어든 김 전 의원은 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선 국면을 맞으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텐데 윤 전 총장은 그때 나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또 정권 교체라는 대의가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습니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시는데 라는 질문에 김 전 의원은 저는 친박이 맞다. 제가 벗어날 생각도 없고 부인할 생각도 없다. 다만 친박계는 이제 다 멸종돼서 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친박이라는 게 주홍 글씨처럼 치부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한 시대의 주류 세력을 친박이라고 한 것 아니냐. 저는 친박을 내세워서 크게 이익을 취한 적이 별로 없다. 친박 정치의 폐해에 가담한 적도 없고 사실 피해만 봤다. 공천 3번 떨어진 게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사면을 하는 것이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다른 누군가의 입장을 봐줄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재현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기를 다 채우면 100살 가까이 된다라며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의 사면권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라도 사면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그 반사이익은 다 가져갔다. 그 한풀이를 문 대통령이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이 예고한 대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지난 방미 순방 때 함께 해준 덕분에 성과가 참 좋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냥 말로만 고맙다고 한 문재인은 지금까지 미국과 수혜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됐고 그 과정에서 4대 그룹의 기여가 컸다고 주제넘게 평가했습니다. 이일 청와대 회동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경제계 단체장들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구를 전했습니다. 이에 문재인은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고충을 이해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계속해서 가두고 있는 이유는 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인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언급되자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회장의 말에 또 다른 4대 그룹 총수 중 한 명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 3년이 중요하다라며 리더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까다로운 미국 정보기술 업체들의 최고 경영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화 상대로 직접 나와야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가 미중 갈등의 격전지가 되면서 투자 결단에 안보 이슈를 고민해야 하는 등 투자의 위험 요소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대 그룹 고위 임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자산이 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는 모두 십수년 전 재계 총수들이 위험을 무릅쓴 투자에서 비롯됐다며 지금도 수조, 수십조 원 투자 결단으로 기업의 미래를 결정지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첩보 기관에 코로나19 발원지를 규명할 것을 추가 지시했죠. 2019년 11월 미국 정보보고서에서 중국 우한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유행 사태 발원지로 이 연구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 우한시 한 연구소라는 의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중국 중앙방송 CCTV를 통해 우한 바이러스 과학자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맨손으로 박쥐를 다루다 물리는 등 장면이 포착된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영국 BBC, 뉴욕 포스트 등 외신들은 대만 뉴스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이들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진이 현장에서 박쥐를 다루고 배설물을 채취하면서 장갑,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비 착용을 무시하는 장면이 중국 언론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중국에서 처음 공개된 이 영상에서 한 바이러스 전문가는 박쥐가 자신의 장갑을 뚫고 물었다며 바늘로 잽을 맞은 기분이라고 설명했고, 이 영상에는 박쥐한테 물린 자국이 심하게 부풀어 오른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또 한 과학자가 맨손으로 박쥐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자 나레이터가 부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들 연구진이 현장 답사 전 광견병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도 했는데요. 이러한 영상의 공개로 중국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교수단체가 코로나 백신 도입 과정에서의 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는 어제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백신 도입 의사결정 과정에 헌법 법령 위반 및 부패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청구 대상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인데요. 정교모는 문재인이 백신 조기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치적만을 위해 국민을 기망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백신 관련 지휘가
헌법상 부서주의에 입각해 제대로 근거를 남기고 이뤄졌는지, 백신 도입이 지연된 배후에 국내 백신 생산 기업을 비호하려는 의혹이 있진 않았는지,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숱한 말바꾸기로 국민을 속이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신속한 감사에 착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2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최희연님께서 정규재 씨는 경제학은 그만큼 했으니 자유민주사회와 대의정치의 존속의 기본 틀이 되는 선거법, 디지털 선거제도와 통계학에 대해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정규재 씨에게 아낌없는 충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제클린님께서는 정유라 씨, 말 타고 조국에게 달려가 말 뒷발로 조국 아가리를 갈겨주세요 라며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최유연님과 제클린님 외에도 항상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6월 3일 목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